예, 도시개발법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개발법은 6문제가 나오면 열심히 하신 분들은 5문제, 6문제 다 맞추는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비법이 공부하기 좀 까다롭고 예, 좀 그래요. 정비법이 어렵게 가끔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반은 맞춰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절반은 맞추니까 우리는 한 문제로 떨어지니까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면 어떡한다고 무조건 오래 끝납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면 오래 끝나. 근데 자꾸 이게 장깨를 부리면 예, 몇 년이 갈지 몰라. 언제 쉽게 나올지 모르거든. 쉽게 나오는 해야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언제 쉽게 나올지를 몰라. 이제 2단계로 갑니다. 우리 계획사업 3개가 비교가 돼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비교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통 대답을 안 하네. 우리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예요? 시설사업 시행자 누구야? 근데 이 대답을 듣고 나면 참 허무합니다. 이방권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이방권자. 단지하고 시설사업 시행자.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방권자 얼마나 많이 했어. 맞죠? 원칙은 특광시장 운수가고 예외적 국도도 할 수 있고 얘들은 좀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이 하는 전에 뭘 받고? 지정받았지? 그지요?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그게 기억이 나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개발사업은요. 원칙적인 시행자 없어요. 얘는 무조건 지정받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시설사업하고 비교했죠? 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자만 지정받는데 여기는 무조건 지정받는 거야. 관할이 누군데? 관할 관청 누구야? 관할 관청이 누구야? 지정권자. 응? 지정권자 알고 있죠? 아까 지정권자 원칙이 누구였어?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했죠? 그 지정권자한테 지정받아야 되는 거야. 관할이 지정권자. 그 쉬는 시간에 관할 지정권자 한 번만 해주면 기억이 날 텐데. 그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이하로 놀고 카페인으로 다 날려버리고. 예. 지정권자. 이제 이번 시간만 잊지 맙시다. 지정권자야. 그럼 개발사업은 무조건 인가 받으면 누구한테 받아? 승인 받으면 검사. 자, 관청에 인가 검사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 관청이나 찾아가. 관할 관청을 찾아가. 그러니까 관할 관청이 지정권자니까 누굴 찾아가야 돼? 당연히 지정권자지. 뭘 고민을 해? 자, 지정받는데 그러면 아무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건 아니겠죠? 요새 할 일도 없는데 개발사업 시행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그걸 분류를 하니까 공공도 있고 누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민간도 있더라는 거야. 우리 개발법은 공공민간으로 나누거든. 행정 비행정으로 안 나눠. 공공민간으로 나눠. 왜? 예전에는 민간이 개발사 못했다고 그랬잖아. 왜? 민간은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 우리 한 개 기억나죠? 민간은 수용할 때 동의받아야 되잖아. 그런 규제가 있어. 그래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자 이 말이야. 얘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이건 공동출자법인이라고 그래. 얘들이 같이 출자한 거야. 응? 그럼 공공은 누가 공공이야?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공사지. 국지공이 공공이잖아. 그런데 우리 개발법은 공사가 좀 복잡해요. 중앙정부가 투자공사 있죠. 공공기관. 아까 공상국 했죠? 공공기관은 또 누가 있어? 정부. 출연기관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있었죠. 지방공사. 뭐 지방공사는 그냥 뭐 지방공사야. 말 지자체가 투자공사를 지방공사를 하는데 이 중앙공사는요. 종류가 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 개발사업하는 공공기관 이게 정부가 투자공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내공사잖아. 내공사. 내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공사야. 공공기관. 6개가 있는데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외워야 돼. 요거 외운 거예요. 요거. 그러면 얘들 중에 지정할 수도 있고 민간은 토지 소유자도 있고. 자, 물어봅니다. 우리 개발사업은 토지만 필요합니까? 건물도 필요합니까? 토지만 필요해. 이 동네 모양을 바꾸는 거야. 없던 도로를 넓히고 공원부지 만들고 공공청사부지 만들고 다 땅이 필요한 거지.
땅이 필요한 거지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앞에도 동의도 누구 동의만 받았어? 토지 소유자 동의만 받았잖아. 건물 소유자 동의 안 받았지? 나중에 건물 소유자는 시행자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 토지 소유자가 뭘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합 5는 누가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얘들이 만든 거예요. 같은 거야. 건물 소유자는 조합은 돼 안 돼? 여기만 많아. 많은데 우리 지금 물어본 적 없어. 그냥 한번 뚝 눈으로 보면 돼. 그 이제 공공민간, 공동은 얘들이 짬뽕을 한 거. 됐어. 여기서 이 칸에서는 크게 우리 집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요 종류합 좀 외우고 가면 돼. 단 한 가지, 우리 민간 중에 조합 있죠. 얘는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할 때만 나옵니다. 조합은 수용 방식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조합은 개발 조합은 절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없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읽어봅니다. 원칙적 시행자가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주자 중에서 밑줄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이건 뭐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1번에 국가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정부 출연기관, 2번, 3번이 중앙공사라고 외웠죠. 4번이 지방공사 있죠. 거기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다? 공공이라고 기억을 해줍니다. 공공, 국지공. 5번에 누가 나와? 토지 소유자. 6번에 누가 나와? 토지 소유자가 도시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뭐가 나와? 조합. 조합은 가로 옆에 가로에 전부를 무슨 방식? 거기에만 밑줄.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자, 거기 7번에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다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렇게 돼 있죠. 어디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 억제 권역 안의 사업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자, 돼 있는데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없고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 자,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죠. 그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과밀되는 걸 뭐 하겠다고? 억제하겠다는 권역이죠. 그 다음에 성장 관리 권역. 성장 관리한다면 우리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거 들어봤죠? 성장 관리한다는 얘기는 이 동네가 성장할 거야 안 할 거야 앞으로? 할 거지. 성장할 거야. 성장 관리 권역이 있어. 그 다음에 자연 보전 권역이 있어. 자연 보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여기는 이미 개발이 포화 상태라서 인구와 산업이 더 들어오고 개발되는 걸 억제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넘어오는 인구와 산업을 받아들여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동네는 개발이 가능한 동네야. 자연 보전 권역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했으니까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는 동네야. 아시겠죠? 전원주택지, 여주, 양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주로 대상이 되는 거야. 이 세 개로 나누는데 이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는 공장, 여기 공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공장을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이쪽으로 가려고 할 텐데 이쪽으로 안 가고 아예 수도권을 빠져나오는 거야. 수도권을 빠져나가서 지방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네가 갖고 있던 이 땅에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편법을 쓸까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요건을 갖추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7번은 무슨 법인? 이쁜 법인이네. 이쁜 법인. 8번 우리 주택법에 또 등록사업자 들어보셨죠?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 물론 괄호 안에 제한은 있죠. 제한은 있지만 우리 등록사업자도 때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주택단지에서만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다는 거 넘기세요. 9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뭐를 받았어? 면허. 그래서 시행할 능력이 있죠. 그 면허를 받아서 능력 있는 자. 아까 이쁜 법인도 있고 능력 있는 자도 있죠. 능력 있는 자도 있고. 9번에 누구도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 10번에 누구도 있어? 부동산 투자 회사죠. 예, 자기 관리, 위탁 관리. 이거 뭐 개론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신탁,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자들도 뭐가 된다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만 눈으로 보시면 돼. 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박스는 그걸로 통과. 자, 우리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 2번 환지 방식 시행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칙 봅니다. 우리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얘네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환지라는 건 토지 소유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돌려주죠.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땅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3자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해줘라? 토지 소유자 아니면 그들이 설립한 누구를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 법에 정해놓은 거야. 전부 환지할 때는 소유자 지정해주라고. 얘들을 지정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없다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도 얘들을 지정하는 예외는 일단 얘들을 지정 안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지정하느냐?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 등이 누구냐면요. 지자체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인데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공사 내공사 지방공사. 내공사 지방공사. 그다음에 신탁업자 있죠. 신탁업자. 요 네 개를 우리는 지자체 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원칙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이죠. 이때는 누구를 지정해줘 밑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을 한다. 근데 예외가 있네. 지자체 등이죠.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괄호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밑줄. 그 다음에 뒤에 어이구 뭔가 빠졌네. 신탁업자가 있습니까? 없네. 신탁업자까지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밑에 사유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자, 이 사유는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유를 뭐 물어보고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제 요거 물어볼 차례예요. 물어볼 차례. 앞으로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지병동. 토지 소유자를 지정 안 해주는 이유가 뭐다? 소유자 조합이 지정 신청을 안 하면은 지정해줄 의무가 없는 거야. 여기 이 마을을 개발하는데 소유자 조합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소유자 조합을 지정해 주는 건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지정해 주는 거야. 얘들 땅이라서 지정해 주는 거야. 얘들 땅이라서 지정해 주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니들이 하라는 거지. 얘들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얘를 지정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얘들이 지정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신청 안 하면 굳이 지정해 줄 의무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아니면은 지정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 그래도 지정 안 해줘도 돼. 지정 신청 안 한다. 지정 신청. 두 번째는 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해도 이 사업이 옆에 지자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병행해서 하잖아.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굳이 얘를 지정 안 해줘도 돼. 그 지자체가 하는 사업하고 뭐 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이런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도 굳이 지정 안 해줘도 돼. 세 번째는 지자체 등의 시행에 뭐를 해줬어? 니들이 해달라고 동의를 한 거야. 니들이 해달라고 동의한 거야. 그럼 1번, 3번은 사실은 뭐예요? 할 마음이 있어 없어? 지정 신청을 안 했거나 지자체 등 보고 니들이 해줘. 동의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피양 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 한다고. 피양이 뭐야? 평양 감사가 누구야 지금? 김정은이잖아. 김정은이 좋아 안 좋아? 아 좋지. 평양 감사. 뭐가 좋아요? TV 안 봤어요? 응? 예전부터 평양 기생이 그렇게 이뻤다고 그러잖아. 평양 기생이. 예전에는 대구 아가씨도 이쁘다 그랬어. 대구 사과 미인 이렇게. 이제는 사과가 저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미인도 다 올라가 버렸어 이쪽으로. 그래서 대구에서 미인을 찾는 건 참 이제 힘들어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어쨌든 지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야. 그다음 병행은 얘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 지금. 진짜 다른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 시일로부터 1년 동그라미 1년 이내 괄호밖에 뭐를 안 했어? 지정을 시행자 지정을 밑줄 신청하지 않았죠?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뭐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정 신청 안 했다 기억합니다. 몇 년? 1년. 괄호 안에 연장도 됩니까? 불가피하면 연장 몇 개월? 6개월. 밑줄만 그어놓고 요거는 오류율 과정에서 외우세요. 지정 신청 안 했어. 1년 더하기 6개월. 두 번째,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있죠? 지자체장이 하는 사업하고 뭐 할 필요가 있어? 병행 동그라미. 그러면 지자체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세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재배하고 국공유지 재배 밑줄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 면적 동그라미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동그라미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개발법에는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동의 얼마야? 3분의 2죠. 여기만 2분의 1입니다. 여기만 면적도 2분의 1, 총수 2분의 1이에요. 왜? 얘들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를 해주는 게 좋아, 안 해주는 게 좋아? 지금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를 해주는 게 좋아, 안 해주는 게 좋아?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얘 지정하고 싶지 않다니까 지금 얘가 뭐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아. 지자체 등을 지정하고 싶은데 얘들이 지금 동의를 해주면 좋잖아. 그래서 일반 동의보다 좀 동의수가 약해요. 면적도 정수도 여기서 유일하게 2분의 1이야. 단 국공유지는 빼야지. 왜? 국가 지자체 보고 지자체 등 보고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지자체 지가 동의하면 되겠어? 지가 내가 하는데 한 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국공유지 빼고. 자, 뭐 박스 지병동은 우리가 다음에 기억하시더라도 제목은 기억해 주세요. 제목이 뭐다? 전부 반지할 때는 소유자 조합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지정하는 예외가 있다. 그 사유가 뭐다? 지병동이다. 토지 소유자 조합이 뭐가 생겼어? 지병이 생겼잖아. 지병동. 그렇게 기억하세요. 박스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시행자를 뭐 해버릴 수 있다? 변경.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행자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얘들을 지자체 등을 지정해 준다는 건 일단 시행자 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처음부터 얘를 지정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미 시행자 지정이 한번 있었죠. 있었는데 바꾸는 거야. 왜 바꿔? 시행자가 뭔가를 잘 못했으니까 바꾸겠지. 그럼 시행자가 할 게 도대체 뭔데?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실시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잘못한 거네. 그럼 실시 인가 났으면은 우리 공법은 인가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뭐 할 의무가 있어? 공사에 들어가야 돼. 착수할 의무가 있는데 착수를 안 하잖아. 착수. 그게 바로 시행자 변경 사유야. 시행자를 변경한다는 건 이미 시행자가 지정됐다는 얘기고 시행자가 할 일은 실시계 인가 받는 거고 두 번째 인가를 받았으면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바꾼다고. 그걸 안 하면 바꾼다고. 그러면 실시계 인가 신청은 구역 지정하고 1년 내에 해야 돼. 아까 여기도 1년 지정 신청도 1년 연장 6개월 있잖아. 여기도 똑같아. 그러면 1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했죠. 인가를 받았죠. 났으면 착수는 몇 년 내야 돼? 2년 내야 돼. 요거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1실 2차기다 이렇게 얘기해. 1실 2차. 1년 내에 뭐하고? 실시계 인가 신청하고. 착수는 몇 년 내하고? 2년 내하고. 그런데 말이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몇 년 내에 하라고 했어? 3년 내에 안 하면 개발구역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개발구역이 없어지면 시행자가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야. 이런 개발구역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조합 있잖아요. 얘는 일종의 특혜를 입었죠. 본래는 다 얘들 중에서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를 지정해 주잖아. 얘한테만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일실은 모든 시행자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얘기다. 전부 환지 방식 할 때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실은. 아시겠죠? 근데 인가를 받았으면은 착수는 다 2년 내에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기억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 신청하는 바꾼다며. 근데 본래 실시계 인가 신청은 3년 내에 하는 거거든. 그러나 요거는 3년 내에 안 하면 구역 자체가 없어지니까 요거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 아니고 1년 내에 하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모든 시행자 얘기가 아니고 전부 환지할 때 지정받은 소유자 조합을 말하는 거라고. 옛 이자들은 1년 내에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돼. 아시겠죠? 인가를 받았으면 착수는 다 똑같아. 2년 내에 해야 되고. 그 일실 이착을 이걸 위반하면은 뭐 한다고?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요? 물론 이거 말고도 시행자 변경 사유도 또 있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 부도가 나버렸다든가 이런 바꿔야지. 우리 개발 사업은 민간 법인들이 많이 있었잖아. 아까 이쁜 법인, 능력 있는 법인, 뭐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업 좀 많았잖아요. 부도 난 못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 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받죠. 지정받았는데 지정이 뭐가 돼버릴 수 있어? 취소돼버릴 수 있잖아. 취소.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는 건 뭔가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자, 여기서 대답 한번 나오면 오늘 기분이 하루 종일 좋을 것 같다. 실시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예요? 실시계획 인가의 의미가 무엇이다? 모든 것이 확정됐지? 모든 확정됐잖아. 그냥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니까 항상. 실시계획 인가나 모든 게 확정됐잖아.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돼 버렸어. 자, 시행자가 내가 지정받았잖아요. 시행자 지정받았다고 사업하는 거 아니야.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돼. 근데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돼 버리면 시행자 지정도 날아가요. 그럼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어도 시행자 변경 사유야. 그러면 요거는 지정 취소가 있었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있었거나 부도가 났거나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요 일실 이착이 중요한 일실 이착. 요 사유를 기억. 한번 볼까요?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밑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밑줄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 2년 동그라미 사업의 착수 동그라미 착수는 몇 년 인가받고 2년 이착이죠. 4번을 보세요. 4번 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죠. 가로문고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원칙 정의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괄호 안에 연장 몇 개월? 6개월 똑같습니다. 1년 6개월 안에 자, 세 번째 파란 색깔 뭐를 신청하지 않는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본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이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지정받은 자는 몇 년이야? 1년. 아시겠죠? 부도의 경우는 연장 6개월. 이해갑니까? 그 두 개 기억하시라고 우리 거기에 박스가 나오면 그 두 개 물어봐. 일실 이착. 아시겠어요? 일실 이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뭔가요? 2번 한번 볼까?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뭐가 됐다? 취소. 실시 인가가 뭐가 됐다? 취소. 자, 취소란 말이 다 걸리는 거야.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 다 변경사유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나오죠? 부도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 2번, 3번은 당연한 거고 1번, 4번 일실이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민간이 만드는 규칙을 약속을 뭐라고 부른다? 규약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이번에 시행규정은 누가 만드는 거? 공공 조합 법인이 만드는 걸 뭐라고 불러? 정관 아시겠죠? 그렇게 미하면 돼.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우리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진도에서 제한을 보는데 요게 지난주에 봤으면은 오히려 좋았는데 우리가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있었죠. 국장이 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 2번 3번이 뭐예요? 국장한테 뭐 하면
국장한테 뭐 하면 제안은 행정 비행정, 요청은 행정 비행정, 행정이 하는 거죠. 국장한테 제안하는 건 공상국이었죠. 공상국 기억납니까? 그리고 제안에 관한 얘기인데 제안은 사업을 하고 싶은 시행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데 누구한테 제안하느냐면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기억나겠죠? 자,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가 제안을 하는데 누구한테 제안하느냐면 우리 개발법에는 특시는 안 나오죠.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합니다. 그러면 시군구가 제안을 받아서 얘들 중에 자기가 지정권이 있는 자는 직접 지정하고 지정권이 없는 자는 지정을 해달라고 뭐 했어? 아까 요청했죠. 그럼 요청은 특도는 자기가 지정권이 있죠. 요청 안 하겠네. 이 시장 중에 대도시도 자기가 지정권이 있죠. 그럼 얘는 요청 안 하겠네. 그래서 아까 누구만 요청했어?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하고 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특광도지사인데 우리 법 조문을 아직 못 고쳐서 그런 거야. 발견을 못한 거야. 그런데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자가 있으니 그 자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라고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의장. 그런데 국장한테 제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국장한테 제안하는 자. 그 자가 아까 공상국이었잖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장한테 제안하면 국장 지정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제안을 볼 때는 제안은 국장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시군구에 제안하는 거예요? 얘가 입안권자잖아. 우리 관리계획 입안 제안했지. 입안 제안에 입안권자한테 제안했죠. 아까 시군구가 얘가 관리계 입안권자인데 얘가 지금 입안권자 중에 요청하는 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게 입안권자로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얘가 입안권자니까 얘한테 뭐 한다고? 제안하는 거야. 그런데 제안은 비행령청이 하는 거거든. 행정청이 아니니까 국가지자체는 제안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국가지자체는 얘 아니면 얘야. 요청권자 아니면 지정권자야. 국가지자체는 자기가 지정권이 없으면 요청하잖아. 얘들은. 국가지자체는 제안하는 자가 아니라고. 제안은 비행령청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제안을 안 하느냐면 조합도 안 해. 요 세 개를 빼요. 왜 조합은 제안하지 않을까? 조합이 누가 조합은 되는 거야?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지. 일단 개발구역이 지정되어져야 구역이 확정되어야 거기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구역도 없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먼저 만든다는 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구역이 문제예요. 조합이 문제야. 구역이 지정되어야 조합을 만든다고. 그런데 지금 사업을 제한한다는 건 구역을 지정하자고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제한한다는 거 말이 돼 안 돼? 나중에 정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 조합이 제한한다고 물어봐. 토지 소유자가 제한하는 거지. 조합은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들이 누구한테 제한해? 시군구한테 제한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제한하면은 국회법에 공부하셨잖아. 두 가지. 제한할 때는 말로만 해 동의를 받아. 제한하면은 그 제한한 내용을 수용, 반영할 건지 여부를 뭐 해야 돼? 알려줘야지.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켜야 돼. 시킬 수 있어. 요거 공부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 개발법의 지정 제한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사업을 제한하잖아요. 사업을 제한하잖아. 그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공공이 제한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제한할 때는 말로만 해 도면을 만들어. 도면을 만들어야지 말로만 제한하는 게 어딨어. 그죠?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지금 민간이 만들었다는 거야. 민간이. 그럼 이 민간이 만든 계획안을 주민들이 못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이 사업을 제한할 때는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공공이 사업을 제한할 때는 이 동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개발법에 면적이 나오면 얼마다? 3분의 2지. 총수가 나오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동의를 받는데 여기는 이 동의는 민간만 받는 동의는 제한할 때는 면적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돼요.
소유자 총수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개발법에 민간만 받는 동의가 두 번 나와. 민간만 받는 거. 공공일 때는 안 받아. 아시겠죠? 그걸 두 개를 기억해야 돼. 요거하고 수용하고. 수용할 때도 누구만 동의 받았어? 민간만 받았지. 민간은 몸이 100% 수용권 인정 안 했잖아. 그 두 개는요. 3분의 2, 2분의 1이 똑같이 둘 다 동의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 얘는 얘가 없어. 그 다음에 반영 여부는 요 1개월, 1개월 이렇게 돼 있죠. 1개월 더하기 1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제한이 나오네. 지정의 제한.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가로밖에. 네 번째 줄.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능력 있는 자, 부동산 개발업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문구버리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어딜 봐 지금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봐야지.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안 되지. 왼쪽 페이지도 똑같은 말이 있는가 봐. 왼쪽 페이지 1번 거기부터 해서 저 몇째 줄 여섯째 줄 대통령령 앞에까지 문구버리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민간이야.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 아시겠죠?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인데 누구는 없어? 조합. 조합은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조합은 제한하잖아요. 일단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청장에게. 됐습니까? 괄호 안에 적어놨네.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 2번은 거의 무시하세요. 2번은 또 말을 적어놨을까? 자, 2번은 맞아 틀려? 정보 출연기관은 국장한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오엑서. 안 돼. 그러면 아까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은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니까. 공산국이.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 2번 질문을 무시하세요. 3번 구역 지정 제한 시 동의 나오죠. 동의 나왔네. 동의 동그라미. 이 동의는 적으세요. 민간 시행자만 받는 거야. 민간 시행자만. 아까 왼쪽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다. 공공기관부터 문건 거 민간이 아니고 비행령청이죠. 민간이 아니에요. 비행령청이야. 그러니까 제한은 누가 하는 거야? 비행령청. 비행령청. 그런데 오른쪽에 비행령청 중에 민간은 뭘 받아야 돼? 동의. 됐죠? 거기 또 뭐 토지 소유자 어쩌고 적어놨죠? 민간이라는 네 번째 줄에 적어놨는데 괄호 안에 민간 시행자가 이래 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 동그라미 면적은 얼마?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근데 총수가 있다 없다? 적으세요. 총수 X. 여기는 제한할 때는 면적 동의만 나옵니다. 자, 우리 개발법에는 동의는 토지 소유자한테만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지상권자가 나오네. 유일하게 지상권자.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뭐 3번 돼 있는데 3번에 2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 한 물어본 적은 있는데 큰 의미 없어. 자, 2번 잠깐만 볼까? 3번에 2번. 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시군구에다가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둘이 생각해 시군구에 개발구역이 걸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이 말이야. 서류를 누구한테? 면적이 가장 큰. 우리 면적과 여기는 따진다는 거. 면적이 가장 큰 시군구. 자, 4번의 비용 부담은 제한자에게 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맨 끝에 시킬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시킬 수 있다. 자, 5번 결과 통보 반영 여부 수용 여부 알려줘야죠. 여기는 1개월 연장 1개월 이내에 알려주고 불가피한 경우는 1개월 이내에서 뭐 한다? 연장 1개월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습니다. 7번은 대행자 지정은 요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행자는 전체적인 그림을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정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 지정. 전부 환자할 때는 누구를 지정해줘? 소유자 조합. 예외적으로 지병동일 때는 지자체 등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시행자를 지정해도 바꿔버릴 수도 있다. 시행자가
일실 전부 한지 방식으로 지정받은 자는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인가받고 착수는 몇 년? 2년 내에 안 하면은 변경해 버릴 수도 있다. 이 시행자 중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하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군구에다가 사업을 만다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때는 민간이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 받는 여부는 1개월 1개월. 제한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게 했죠. 제한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요 시행자 중에 제일로 중요한 놈이 당연히 누구예요? 조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 조합을 공부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조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 요거는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도 했다 그지요? 조합을 뭐 하는 거? 설립하는 절차. 우리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과 같다 다르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계약이요 계약.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계약이고 동업하는 거잖아. 동업계약. 동업계약이고 우리 공법에 이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는 사단법인 만드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에 관한 일반 법이 무슨 법이다? 민법이요. 민법 총칙에 나오거든. 그러면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데 다 준용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없는 건 준용한다고. 이 법에 없는 건. 그럼 이 법이 있는 건 알아야 되잖아. 자, 일단 우리 조합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건물 소유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돼야 돼? 7명 이상이 뭐를 작성해서 정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뭘 받아? 자, 민법은 허가받거든. 근데 우리 공법은 뭐 받아? 인가받는다. 요거 일단 하나 구분하셔야 되고, 인가받으면 조합이 만들어집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법인의 설립 절차, 필수 설립 절차는 등기예요. 등기를 해야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는 거야. 그래야 권리 능력을 갖는 거야. 그러면 등기를 하면 이제 법인이 성립됐죠. 그래서 등기를 무슨 요건이라고 그래? 법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의 성립 요건. 그럼 이제 법인이 태어났으니까 뭐를 갖게 돼? 권리 능력을 갖게 되지. 권리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인격을 취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봐?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인가받으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인가받으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X죠. 만약에 인가만 받고 등기를 안 하면은 법인이 아니죠. 뭐가 없어? 권리 능력이 없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등기를 하면 사단 법인이 되는 거지.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되고 등기 안 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 요거 이제 잊으면 안 돼. 이번 진도에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100% 동의 안 해도 되죠. 나중에 정비법, 리모델링 다 이 얘기 한다니까 100% 동의가 필요 없잖아. 그럼 얼마 동의 받으면 돼? 요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양도 양수에 제한이 있어 없어? 사고 파는데 제한이 없죠.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토지 소유자들이 만드니까 이 정관 내용에 관해서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지. 동의는 면적은 얼마? 3분의 2. 엔도 총수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동의가 어디서도 나왔던가요? 지난주에. 지난주 동의 어디서 나왔어? 응? 지난주에 여기 공부해서 여기에서 어디에 동의가 나왔어? 어디 나왔겠어? 개발 계획에 나왔겠지. 개발 계획을 무슨 방식으로 수립할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수립할 때 동의 받았잖아. 면적이 얼마? 3분의 총수. 동의자수 산정 방법도 공부했죠. 국공유지 포함해 제외. 국공유지 포함해 제외. 포함했지? 제외했지?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국공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받아? 국공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받죠? 그럼 국공유지 포함해 제외. 국공유지를 포함하니까 사유지부터 받고
나중에 받아라 하는 거지. 재배하면은 뭐 그런 말을 왜? 기억나요? 공유토지죠. 공유토지. 토지 소유자 몇 명으로 봐? 공유. 제가 이야기했잖아. 공유는 몇 명이라고? 한 명이라고. 도깨비까지 얘기했지만. 우리 집합과 음악법의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 인정했잖아. 걔들도 다 알고 공란공고 있고 나서 분할을 해가지고 소유자 증가하면은 동의 안 받았잖아. 기억나죠? 거기서 공란공고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조합 만들 때도. 조합하고 개발 계획은 동의자 수도 똑같고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야. 그 똑같은 동의가 두 번 나와. 어디하고? 개발 계획하고 조합하고. 우리 개발법에는 동의가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정비법 가면 동의가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 정비법 가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머리 좀 아파줘야 돼. 자, 250페이지 보세요. 첫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절차 봅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밑줄.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 건물 소유자 안 돼. 두 번째 정관 작성 밑줄. 세 번째 지정권자에 뭘 받아? 인가 받아요. 인가까지 기억하세요. 변경인가.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뭐 받아야 돼? 다시 뭐 해야 돼? 인가 받아야지. 인가 받은 걸 변경하면 다시 인가 받아야지.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 밑줄.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시험은 다만 이걸 물어본다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있죠. 경미한 변경 밑줄. 그 경미한 변경을 두 가지를 적어놨네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우리 시험 그걸 몇 번 물어봤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건 경미한 변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공고 방법 변경이죠. 공고. 주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건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 경미한 변경을 일단 인가 받는다 그러면 OX. X지 경미한 건데 다시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요거는 뭐 한다? 신고 동그라미 신고. 자, 우리 개발법의 경미한 변경을 정리합니다. 우리 개발법의 경미한 변경은 전부 그냥 변경하면 됩니다. 신고한다 그러면 안 돼. 전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조합 인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있죠? 요 놈은 신고해야 돼. 요 놈만 신고야. 나머지는 전부 그냥이요. 그럼 이제 쉽죠? 그럼 뭐가 어려워? 경미한지 안 한지가 어렵죠. 경미한지 안 한지가 어렵지. 경미하단 말이 나오면 전부 그냥 바꾸면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3번 동의. 자,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동그라미 얼마? 3분의 2. 총수 동그라미 얼마? 2분의 1. 자, 둘 다 받습니까? 두 개 중에 한 개 받습니까? 둘 다 받아? 한 개만 받아? 면적도 받고 총수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우리 시험에 또는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또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번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자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해서는 환지 방식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의 규정을 따른다. 그 환지 방식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환지 방식으로 뭐를 수립해? 개발계획. 아시겠죠? 개발계획.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죠? 그때 동의자수 산정 방법과 똑같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공유지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2번은 무엇인가요? 우리 공법의 상식이죠. 지난주에 했잖아. 동의를 했다가 하기 전에는 철회가 돼야 안 돼. 철회가 되죠. 근데 한 후는 철회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인가를 받으려고 지금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죠. 밑줄 인가 신청 전. 이때는 철회가 돼야 안 돼. 되지. 인가 신청 전. 이때는 동의자 수에서 빼야 되겠죠. 그럼 인가 신청이 들어가 버렸어. 철회된다 안 된다? 그 말이지. 2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동의한 자한테 땅을 사면 그 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까 인가 신청 전이라면 이 자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동의한 자한테 취득하면 그 자도 동의한 걸로 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동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인가 신청 전이라면 땅을 산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가 신청 전에는 처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해가 갔어요? 어려운 거 없지? 동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5번 내려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조합의 대표는 설립 인가 받고 참고로 며칠? 30일 이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를 해야 돼? 밑줄? 설립 등기. 설립 등기.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아,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지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래서 등기는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조합에서는 조합원 그리고 조합의 임원 요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다?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예요. 다른 조건 있어 없어? 토지만 있으면 돼. 못생겨도 돼. 키가 작아도 돼. 여자도 돼. 미성년자도 돼. 진짜로. 미성년자도 조합은 돼. 피한정 후견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다 돼요? 다 된다. 그러니까 개발조합원의 조합원은 결격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개발조합원의 조합원은 결격이 없다. 뭐만 있으면 돼? 토지만 있으면 돼. 그게 조합원의 자격이야. 토지만 있으면 돼. 자, 읽어봅니다. 조합원의 권리 맨 밑에죠. 조합의 조합원은 밑줄 개발구역에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된다 안 된다? 지상권자? 당연히 안 되죠.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다 한 것 같다. 자, 우리 조합원의 권리하면은 의결권이겠죠. 동의 아니고 투표하는 거이. 자, 토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밑줄 평등한 의결권을 갖죠. 자, 토지 면적은 아파트 평수처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라 물어볼까? 면적과 비례하여 이렇게 하겠지. 면적과 비례한 게 아니고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다. 다만 대인대 그거는 신설되고 우리 지금 아직 물어본 적이 없네. 2번 필요 없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박스 밑에. 자, 위 기억을 적용할 때 평등한 의결권이라고 그랬죠. 공유토지 괄호 묶으세요. 공유토지. 자, 요거는 동의받는 거하고 똑같아. 동의도 공유토지는 몇 명 동의받았어? 한 명 동의받았죠. 그러면 이게 의결권도 공유토지는 한 명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밑줄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 있죠. 괄호 묶으세요. 자, 아파트 소유자죠. 이자는 동의받을 때도 각각 소유자를 보고 동의받았죠. 그러니까 의결권도 똑같은 거야. 밑줄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이 있다. 이해가 갑니까? 똑같은 거야. 그런데 다만 또 똑같은 말 나오네. 공란공고 동그라미. 공란공고의 의미가 뭐다? 다 안다. 이제 개발 상황을 다 알았지? 알고 나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괄호 묶으세요.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전에 의결권이 있다 없다? 다 알고 나서 지금 분할했다는 건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의결권 동의자 수 늘리고 의결권 늘리려고 막 분할하고 토지를 쪼개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 토지는 무조건 한 표만 있는데 이것을 의결권을 늘리려고 쪼갰어. 분할했어.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 인정해 주거든. 분할했는데 다 알고 나서 쪼갠 거야. 공란공고가 있고 나서. 그럼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그자는 의결권도 없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도 안 받았어. 소유자 숫자 수 뺐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합은 그거밖에 없네. 공부할 게 없네. 우리 개발조합은 공부할 게 없어. 나중에 정비법에 조합원 가면은 되게 복잡해. 뭐가 복잡할까? 정비법은 동의받는 것도 좀 복잡하지만 원래 양도양수에 제한이 없는 건데 정비법은 또 제약 규제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비법의 조합원은 좀 복잡합니다. 요번에는 임원으로 갑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밑줄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 동그라미 직원 동그라미 뭐 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 왜?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집행하는 이사도 하고 그죠? 내가 또 그걸 감시하는 감사도 하고 내가 격리도 보고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란 건 조합의 임원은 누구를 말한다? 조합장 한 명. 자, 하늘의 태양은 몇 개다? 한 개죠. 이사, 감사 요렇게 두르고 요 세 개를 뭐라고 불러?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조합 임원은 밑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자 나중에 조합이 나오면요 뭔가를 정관으로 정한다면은 다 맞는 거야. 99%다 조합은 정관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총회 동그라미. 지금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한다. 자, 일단 동그라미 맞춰놓고 여기서는 뭘 기억하느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 자, 물어봅니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 뽑습니까? 임원은 조합원 중에 뽑아야 돼. 조합원 중에 뽑아야 돼.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 조합원 중에 뽑아야지. 조합원 중에. 근데 모든 조합원이 다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있다니까. 있으니까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임원이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임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합원은 결격이 없지만 임원은 결격이 있어요. 이게 의결기구거든. 임원은 결격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은 안 돼.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결격은 우리가 7월 달에 문제풀이 가서 한 방에 끝낼 거예요. 임원의 결격 사유 있죠? 다음 은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동그라미. 우리 시험 뭐라고 나올까?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조합 임원의 결격이야. 조합원은 결격이 없어. 그 우리가 잘 하시는 거잖아. 미피피, 파 이런 거 있잖아. 미피피, 파 이런 것들 다 공통적인 결격이야. 다음에 노래 한 번만 부르면 된다. 넘어갑니다. 자, 임원의 자격 성실을 나오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3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밑줄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을 아주 자르죠. 임원을 뽑고 자를 때는 반드시 총회를 해야 돼요. 총회가 뭐냐면 조합은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게 총회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럼 총회가 아닌 게 뭐냐? 대의원회라는 게 있어. 대의원회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대의원을 뽑아요. 그러면 대의원을 뽑은 이유는 뭘까? 대의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총회에서 모든 걸 일을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아시겠죠? 대의원에서 일을 처리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대의원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지금 그걸 물어봐. 대의원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거든. 그런데 임원 뽑고 자르는 건 총회의 권한을 대행을 못해요.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돼. 임원 뽑고 자르는 건 아시겠죠? 그런 얘기잖아. 그런데 만약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죠. 결격사유야. 그럼 임원이 될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금 이상해. 한 번씩 웃는 게 이상해. 그럼 이걸 총회해서 다시 잘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웃는 순간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된다. 다음 날에 자기가 자동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은 별도 해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법에서 딱 정해놨잖아. 다음 날에 자격을 뭐한다? 상실한다. 니은은 참고하면 되겠지. 이사는 뭐 하는 자예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보조하고 사무를 분장한다. 나눈다는 거죠. 5번에 기억 니은 있죠? 기억 한번 읽어볼까? 조합장은 뭐 하는 자요?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자고. 니은 이사는 분장하는 자죠. 의미 없어. 자, 기억에 파란 색깔. 조합장은 총회든 대의원회든 이사회든 다 뭐다? 의장입니다. 조합장은 총회뿐만이 아니고 대의원회, 이사회 다 의장이에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디귿 감사는 뭐 한다? 감사하겠지. 감사는 감사한다. 조합의 사무, 세산상태 회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리얼미엄 있죠? 앞에 됐지만 리얼미엄 요거는 임원이 나오면 단골 지문이에요. 조합장이 이사가 얘는 집행기구거든. 자,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자기가 계약을 한다.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다. 이럴 때는 자기가 조합을 대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는 누가 대표한다고? 감사, 동그라미, 감사. 그 감사를 이사로 바꾸고 막 합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미음은 앞에서도 나왔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을 하는 사업에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도 없다. 그 조합에서도 겸직이 안 되지만 다른 조합도 목적이 같으면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 겸직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무엇을 보셨어요? 임원. 자, 조합원은 결격이 없지만 임원은 뭐가 있다? 결격이 있다. 자, 조합원을 뽑을 때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을 해야 되는데 임원이 결격에 해당되면 총회를 할 필요 없이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은 겸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밑에 3번의 법인격은 아시겠죠? 법인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적으라고 그랬죠.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 성립 요건 아까 했죠? 뭐 하면 성립해? 등기하면 성립한다 밑줄. 그래서 사단법인의 일반 법이 민법이죠. 이 법이 없는 건 무슨 법 준용? 민법. 민법에 무슨 규정? 사단법인 규정 준용한다 그래야지. 민법에 조합 규정 준용한다면은 안 됩니다. 민법의 조합하고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법인이고 민법의 조합은 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됐지요? 뭐 어렵지 않네요. 이건 아까 앞에서 같이 봤고. 자, 그러면 조합원의 어떤 의무라면 뭐가 있을까? 경비 부담하는 거죠. 자, 아까 조합은 전부 뭘로 운영해? 정관. 읽어봅니다. 조합은 그 사회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뭘로 정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뭐 부가금액은 등등 고려해서 정한다. 참고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3번. 조합원이 부가금을 납부를 게을리한다. 부가금을 안 내죠. 정관으로 역시 전부 정관이죠. 뭐도 부과할 수 있어?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연체료든 뭐 부담금이든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 강제징수해야지. 그런데 조합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우리 공법의 강제징수는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강제징수해가지고 애들 보내서 돈 받아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애들 보내서 돈 받아오는 게 아니고 시군구에다가 뭐 해서 위탁을 해서 시군구가 지방세 체납 처분 있죠. 지방세 안 내면은 강제징수하는 거 있잖아. 그 규정을 준용해서만 한다고요. 이렇게 돈을 받아줘요. 그러면 시군구가 받아주면 공짜로 받아줘요. 수수료 줘야 돼. 수수료 줘야 돼. 몇 프로 떼어줘야 돼? 4%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개발법 종교법 똑같은 거야. 자, 조합은 읽어볼까?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괄호밖에 바에 따라 시군구에게 뭐한다?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거기 밑줄. 특도 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특도 시군구청장이 부가금이나 연체료 징수를 위탁받으면 무슨 예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하겠죠. 조합은 시군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몇 프로? 4%를 금액을 시군구에다가 줘야 된다. 수수료 4% 떼어줍니다.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물어봤습니다. 50억 받아줬습니다. 얼마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 줘야 돼? 계산이 좀 어렵죠. 50억에 4%를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걸 계산기로 두드리니까 소수점이 나오더라고. 50억에 4%를 소수점이 나와가 못 맞추고 왔다니까. 못 맞추고. 이 실제 있던 얘기야. 그 당시 제가 지금 그때 이제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 전화가 왔어. 시험 치는 날에. 이거 4% 아니냐고. 생집서 나온 거거든. 그 해도 이런 건 4% 주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게 나왔어. 그래도 4% 얼마 받아줬는데 이러니까 50억 받아줬다는 거야. 그 50억에 4%가 얼마지? 그랬더니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소수점이 나와가지고 이건 줄을 알았는데 못 맞췄다는 거야.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임원을 받고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조직을 봐야 되거든요. 조직. 조직에는 총회가 있고 뭐가 있어? 대의원회가 있지요. 됐습니다. 5분 쉬었다 하실게요.